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나치게 따라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나의 물건, 옷, 심지어 행동까지도 따라하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심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민수라고 불리는 이러한 행동의 심리적 원인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소지품을 누군가 똑같이 따라 사거나 심지어 내 행동까지도 모방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나의 개성을 침해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러한 행동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제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러한 행동에는 몇 가지 심리적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제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 있다. 혹시 친구가 항상 여러분에게 뭐가 좋을지 물어보면서 당신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한 적 있나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항상 저에게 물건을 구매할 때 야 땡땡아 뭐가 좋을지 추천해 줄래? 라고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선택한 옷이나 물건을 며칠 후에 똑같이 사서 사용하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타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경우 그 친구는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선택에 따르는데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 자존감이 낮고 자아상이 혼란스러움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개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 적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요 종종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항상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타인의 이야기를 무조건 그대로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주관이 없이 말이죠.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늘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복사하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완하기 위해 타인을 모방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제가 어렸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치가 없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인이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계속해서 지인을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데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인데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세상을 좋고 나쁜 것으로 단순하게 구분 짓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뉴스에 본 적이 있는데 한 스타의 극성 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건 좋고 저거는 나쁘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손민수 현상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결책 첫 번째, 손절의 필요성을 판단하기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편함을 계속 준다면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 친구가 저를 너무 따라해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거리를 둔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나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편함을 준다면 그 관계를 제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적절한 칭찬 사용하기입니다. 이거는 저의 경우인데요,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자친구를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스타일과 말투까지 웬만한 거는 따라 했을 거예요. 저는 자신만의 매력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지금은 알게 됐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땡땡아 너는 말을 재밌게 잘하잖아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칭찬 덕분에 저는 저의 고유한 장점을 더 인식하게 되었고 그 친구를 덜 따라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의 경험처럼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그 사람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로 풀어가기입니다. 가벼운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왜 나를 따라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때로는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나면 대처 방법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너무 따라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 친구랑 방금 전처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왜 자꾸 내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 친구
친구는 자신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 그 친구는 자신의 불안감과 자존감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고, 이 이후에는 저를 결단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진지한 대화가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 연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이런 대처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손민수 현상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중하게 대응하며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개성을 침해한다고 느껴질 때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대처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개성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손민수 현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